저도 우리 수업 수학 말하고 대명사고 대명사 가수가 자, 차례에서 한번 봅시다. 일광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정신이 됐어요. 이거 왜 저한테 바뀌고 이거 평년 수학량 구하는 문제 이렇게 되는데 참 애매해요. 이게 왜 애매한가 하게 되면 이거 잘못되면 저 갑자기 어젯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1시간 정도 잠을 자고 지금 청소 갔다 왔었는데 잠 안 온다고 보니까 차 오늘 수업해야 되는데 평년 수학 문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고민을 살짝 되는 게 참 기준이 애매한 것이 뭐가 있는가면 틀림없이 이 문제 내게 되면 이 제기 엄청 나올 것 같아요. 왜 이 제기가 나오게 되는 거게 되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y 곱하기 B분의 C 얘는 뭐가 됩니까? 평년 수학량이 아니죠. 얘는 뭐가 됩니까? 다음 놈은 이걸 가지고 평년 수학량 하는데 차업 분모에서는 얘를 가지고 뭐가 됩니까? 기준 평년 수학량이라고 하거든요. 이 값을 가지고 그러면은 평년 수학량은 여기다가 가있는데 수학 면적률을 곱해주는 것이 평년 수학량 됩니다. 그래서 차는 이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서 뭘 해줘야 됩니까? 수학 면적률을 곱해줘야지만 정확한 평년 수학량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다 똑같아요.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 조건에서 뭐가 나오게 될까요? 조건에서는 만약에 조건에서 평년 수학량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조사 수학량 개념이 뭐가 될까? 얘가 조사 수학량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평년 수학량이 나오면 뭘로 바꿔줘야 돼요? 기준 평년 수학량으로 환산해줘야 돼. 그래서 뭐가 될 거죠? 그 조평원 개념이 있죠, 그죠? 거기에서 뭘로 바꿔줘야 돼? 평년 수학량을 뭘로 바꿔줘야 돼? 기준 평년 수학량 환산시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가 안 나오고 얘가 나오게 된다면은 괜찮아요. 이게 하나의 가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나오게 된다면 뭐가 될까요? 얘가 환산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얘는 곱하기 하다 보니까 평년 수학량에다가 뭘 해줘야 돼요? 수학 면적률을 나눈 값이 뭐가 될까요? 기존 평년 수학량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봅시다. 기존 평년 수학량이 나왔다면서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조사했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뭐가 될까요? 하나의 뭐가 나올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바로 조사 수학량의 개념과 같이 나올 수가 되는데 그런데 뭐가 돼? 또 다른 조사 수학량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평년 수학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우리가 기존 평년 수학량과 조사 수학량을 비교해 줘야 되죠. 그래서 조건에서 하나 더 나온 것이 조사 수학량이 조금 나오게 돼요. 조사 수학량이 조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말했던 평년 수학량 대신에 뭐가 나와? 기존 평년 수학량 나오죠. 그럼 이건 누구가 돼? 우리 집 거죠. 우리 집에 얘네 평균값을 한 것이고 이건 뭐가 현재 우리의 당에 조사하는 값이 되잖아, 그죠? 그럼 우리 동네에 대한 수학량 나와줘야 되죠. 뭐가 나오게 돼요? 표준 수학량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얘를 나오게 되면 뭐가 될까요? 또 제시해 줘야 되죠. 무엇을? 얘를 이쪽으로 환산시켜 줘야 되잖아, 그죠? 환산시켜 주면 뭐가 될까요? 그 해 수학 면적률을 또 제시해 줘야 되겠죠. 자, 수학 면적률이 안 나온다 뭐가 될까? 얘는 기존 평년 수학량을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수학 면적률을 제시 안 한 값이 되다 보니까 기존 평년 수학량 그대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필요 없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나타난 것이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이에요. 다른 다 똑같은데 4번시는 어떻게 돼요? 4번시 얘와 얘를 비교해주면 되죠, 그죠? 얘 얼마? 50%? 얘 비교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평 O의 개념을 해주면 되죠. 평 대신에 뭐가 돼요? 기준에 들어간다면 되겠죠. 근데 무사고시가 뭐가 나오게 돼요? 무사고시가 맥스 가입년도
표준 수학량하고 기준 평년 수학량의 큰 값 하게 되겠죠. 무슨 저 조사 수학량 저 한산 조사 수학량 똑같이 되니 그렇게 되는데.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자꾸 문제가 나오게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조사 수학량은 뭐가 될까요? 이걸 그대로 제시해줘야 되는 형태를 가져와요. 이거는 제시해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조사 수학량을 다시 뭐래? 수학 면적률에서 환산시켜줘야 뭐가 될까요? 환산 또 해줘야 되죠. 또 수학 면적을 또 나눠줘야 안 나눠줘야 돼요? 또 나눠줘야 되는 거야 이게.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얘가 문제가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되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여기에서 무사고를 가지고 뭐가 돼? 가입연도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이 가입연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럼 이 가입연도는 것이 2024년도에 표준 수학량을 가입연도가 하는 건지 아니면 2022년도가 뭐가 될까요? 무사고 나왔죠. 무사고 나오는 것을 가지고 2024년도까지 적용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2024년 2022년 그 전의 것이잖아. 얘하고는 어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어울릴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 놀이 지금은 하는 자체를 가입연도가 자꾸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럼 2023년도를 무사고가 했을 때 이 가입연도 요 값을 가지고 대입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만약에 2022년도가 무사고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 2023년 잡아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값을 통해서 뭘 구해야 돼? 2023년도 값을 구하잖아. 맞잖아요. 그제 5년간의 평균 값을 통해 가지고 이걸 구해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면 이 가입 연도나 이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이 나오게 되겠죠. 가입 연도를 가지고 2024년도도 우리 가입 연도가 되죠. 2024년도에 평년 수학량을 산출할 시험이 되면 2023년도가 가입 연도가 되는데 이게 2023년 되든 2022년 되든 간에 뭐가 될까요? 얘는 안 맞아 떨어지죠. 과거의 수치를 구하는데 미래 값을 대입하는 형태가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 2020년도에 무사고다 합시다. 2023년 좋아 올렸다 하니까 땡겨 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2024년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2023년 값을 알아야지만 뭐가 될까? 2024년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때 가입연도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2023년도에 그죠? 그만 평년 수학량을 구하라 했을 때는 2024년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계속 과거에도 개별해서 구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랄까? 2022년도 우리가 가입을 한다고 한번 합시다. 그러면 2022년도 가입했는데 표준 수학량을 대입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요. 전 이 문제를 때문에 만약에 내라 이거야. 이 문제를. 만약 이 문제를 내게 된다면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되냐면 사고만 해야 돼. 무사고는 가입연도 표준 수학량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만약 차에 대한 평년 수학량을 구하시는 문제 된다면 뭐가 될까요? 첫 번째 사고가 발생한 것만 가지고 문제 내기만 돼요.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내게 되면 무사고를 내잖아요. 만약에 무사고를 내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면 규정을 해줘야 돼. 무사고를 내게 된다면은 만약에 2023년도가 무사고가 된다면은 이때 가입연도에 대한 표준 수학량은 2023년을 기준한다 이것이 해주면 돼. 그런데 얘를 가지고 받는 놈이나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 출제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출제위원장 할 때 요즘 업무방수 하지 않고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1, 2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이 책을 줘요. 이 책을 줍니다. 이제 수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수능에 출제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이제 어떤 걸 갖고 들어가요? 이렇게 갖고 들어가요. 가장 기본서 줍니다. 그 기본서가 뭐가 되면 수능 특강,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게 가장 기본 책이에요. 아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걸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책을 여러 개 이제 대학 교수를 되다 보니까 지 전공 책자 쭉 갖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가 돼?
기출 문제를 내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 수능에서는.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집을 갖고 들어가요. 기출 문제집을.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보면서 원래 내일 문제가 뭐가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난이도 설정을 하면 고등학교 선생들이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도 난이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제 교과서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형태될까 하면 작년에 그 경우 나타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들어간 책이 우리 원투 두 번의 책 기본서 거기다가 시중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지를 들고 들어가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 그러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가장 큰 학원교 있죠? 에듀야 이제 강주에 있는 에듀야가 우리 전국에 한 50% 이상을 포션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학원 되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책 이런 걸 갖고 들어가요. 그 하다 보니까 작년에 문제 생기는 것이 모의고사 문제하고 6번 문제가 저까지는 평균 수학량 관한 문제가 모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가 수치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냈어. 그런데 거기에서 기준 표준 수학량 강의가 기준자가 없다 돼가지고 이 제가 15점을 가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가 된 거냐? 만약 2차 문제를 가지고 내게 된다면 얘네들 자체가 좀 끼어든 놈들이야. 끼어든 놈이 되다 보니까 뭘 갖고 들어가? 얘는 모의고사를 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약간 편집을 하는 형태로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형태든 간에 이걸 가지고 이 업무방수, 소위 말하는 업무방수에 규정한다고 하게 되면은 무엇하고 때문에 뭐가 돼? 가임면도 표준 수학량과 기준 평균 수학량에 큰 값을 한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 119가 나와요. 그럼 가임면도 큰 그게 안 달리가 있어요. 주가. 이 주가 안 달리고 있다 보니까 전부 다 해석하기를 뭘로 해석하게 돼? 2024년도 표준 수학량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임면도 표준 수학량 하게 되는데 이게 2022년도에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돼? 이 책이 나오게 된다고. 이 만약에 이 문제를 내게 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책이 없이 내게 된다면 뭐가 된다? 무사고 연도가 없다고 내야 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무사고가 없는 형태를 내다 보면 문제 되다 보니까 지금 따른 무사고를 잡아 있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무사고를 잡아 있는데 지금 나는 모의고사에는 문제도 뭐가 된가? 2024년도 기준 표준 수학량 가지고 2024년, 2024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게. 그런데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게 되면 뭐가 돼? 그것도 문제가 안 생겨. 어느 값을 정하든 똑같은 값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2024년과 2023년을 가지고 무사고 규정하게 되었을 때 이 표준 수학량 값이 틀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 이 책이 나오게 돼. 무조건 제가 최고 문제 이 책을 하나 볼 거예요. 왜? 이 중에는 그 문제 못 풀고 틀린 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돼? 얘들 하다 보니까 맞네. 가임연도에 대한 기준 표준 수학량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임연도의 표준 수학량이 무엇이라고 규정을 안 했거든. 그럼 가임연도 가지고 뭐가 돼? 하려면 뭐가 된다? 가임연도는 2024년도를 가임연도로 한다 해서 이걸 이렇게 명시하면 뭐가 될까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명시를 한다면. 그 명시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 제기를 하면은 딱 맞게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그래서 이 문제를 또 보면서 이거 문제 내용 방향을 가지고 이 똑똑한 놈 같으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된다? 사고 발생 한정을 내는 거야. 정말 뭐가? 조사 수학량이 있는 것만 내는 거야. 그건 뭐가 돼? 무사고 때 가임연도 표준 수학량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 안 해줘도 된다는 거야. 신경 안 써도. 자, 그 다음에 낼 수 있는 뭐가 된다? 무사고 연도와 2024년에 표준 수학량 똑같은 값을 제시해 주는 거야. 2024년도가 2000 같으면 무사고 연도에 표준 수학량 뭘로 만들어? 2000 만드는 거야. 그럼 뭐가 돼? 똑같기 때문에 어느 걸 잡아도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 제기에도 뭐가 돼? 이가 안 받아질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뭐가 돼? 무사고 때 적용할 수 있는 가임연도라는 개념은 무사고 해에 가임연도를 의미한다고 한다는 뭐가 돼? 또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정도까지 똑똑한 새끼는 전 출제율 중에 없다고 봐요. 왜? 이 책도 규정된 해가지고 낼 거예요. 이 책에서 규정한 대로 무사고 때 뭐가 된다? 맥스, 가임연도 표준 수학량과 기존 평균 수학량의 큰값 곱하기 119로 가는 이거 가지고 낼 거란 말이야. 내는 순간 어떻게 돼? 우리 같은 사람들 무조건 이 제기를 여러분한테 달려갈 거예요. 그럼 이 제기를 많이 달려면 어떻게 될까? 그 문항을 가지고 작년처럼 기준자 하나 빠졌다 내가지고 그거 구한데 그 답을 특히 작년 전까지 문제는
기준차가 빠지든 안 빠지든 뭐가 된가면은 일반 재배 방식과 밀식 재배 방식, 반밀식 재배 방식 3년, 4년, 5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 규정을 해놨어요. 문제 푸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단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어떻게 돼? 다 맞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문제 했던 거 있었죠? 부동산 중개별 시험 볼 때 축적 1대 5천 지형도 이걸 가지고 뭘로 됐어? 문제는 축적 이렇게 됐어요. 1대 5천. 축적 1대 5천 내나 축적 1대 5천 내나 문제 풀기가 영향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안 끼치잖아. 근데 뭐가 돼? 심사위원 전부 다 맞다고 했어요. 이게 산업인력공단의 출제에 대한 특징이고 대응 특징이에요. 그래서 차평년 수학량은 원래는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문제를 내게 된다면 이게 만약에 내게 된다 15년짜리 내게 된다면 원래도 이것 때문에 합격성이 엄청나게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왜? 무속을 가지고 내는 순간 틀림없이 얘들은 우리가 말하는 업무 방법에 규정된 데 대해서 낼 수밖에 없는 놈들이거든. 내다면 어떻게 된다? 모든 학원에 강사님이 다루고 있어. 몰라. 딴 데 모르겠지만 딴 가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잘난 척 하는 사람 아 이거 딱 하고 하시고 있는데 저는 이걸 딱 받는 순간 아 이 문제만 내라. 이 문제만 내라. 그러면 이거 15점째 제발 내라. 그럼 처음부터 15점 맞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들더라.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 풀어봅시다. 종합이요 수업 감소고장 차 품목을 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2024년도 평년 수학량의 계산 과정과 값을 수여 다음 평년 수학량 필요한 거에는 소수점 첫째 자에서 반올림할 필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볼게요. 자 먼저 C값 구하는 것이 가장 쉽다 했었죠. 그죠? C값 얼마 됩니까? 2024년도가 C값 된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 3,500이 C값 되겠죠. 그죠? 이 조건에서 C는 어떻게 된다? 3,500이 뭐가 된다? C가 된다. C는 3,500 된다. 그럼 B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B는 어떻게 구합니까? C값 앞에 있는 놈들 평균하면 된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3,000 더하기 3,200 더하기 3,300 더하기 3,400 하다 보니까 얼마 나오게 됩니까? 3원 나오니까 3,225가 나왔다. 자 이제 뭐가 될까요? 이제 A 값을 구해줘야 되죠. 자 A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거서 기존 평년 수학량이 어떻게 됩니까? 평년 수학량의 마이너스 자 나누기 뭘 했던가? 수학 면적을 했던 값이죠. 자 조사 수학량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조사 수학량 우리가 캐를 살려서 조사했는 그 수학량을 조사 수학량 하죠. 그죠? 거기다 우리가 뭘 해줍니까? 수학량 구할 때 조사 수학량 곱하기 뭘 해주게 돼요? 수학량 할 때 뭘 해줍니까? 수학 면적 비율을 수학량에다가 곱해줘야지만 뭐랄까 조사 수학량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조사 수학량을 가지고 했다 보니까 이제 수학량을 하기 위해서 뭐가 된다? 수학 면적 비율을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1800 나왔는 2019년 수학 면적 비율 나누니까 얼마 나오게 될까요? 조사 수학량 값이 2000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2000하고 뭘 비교합니까? 1500, 즉 3000에 55 비교하게 되겠죠. 그럼 2019년 얼마 나오게 돼요? 2000이 2019년 값이 되겠죠. 그 다음 2020년 봅시다. 2020년 얼마 될까요? 1400하고 1800에 나누기 90 하니까 0.8 하니까 얼마 나오게 돼? 2252 1800보다 크죠? 자 1600보다 그래서 2200 항상 조사 수학량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얼마 된다? 2250 그 다음 2021년 어떻게 됩니까? 2160을 또 뭘로 나누죠? 0.9 나누니까 얼마 나오게 돼? 2400 되어있죠? 그리고 2023년에 문제가 되죠. 뭐가 됩니까? 자, 2023년 봅시다. 2023년 어떻게 돼요? 3,500하고 뭐가 돼? 3,400.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이걸 가지고 가입연도랑 개념을 가지고 하니까 3,500이 되었지만은 또 다른 해석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3,400과 3,500의 큰 값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똑같이 요식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를 하든 간에 3,500에 110% 형태되었죠. 맞잖아요. 이걸 가지고 2024년에 대한 가입연도 표준 수확이 얼마 되면 2024년 말고도 가입연도당 개념 가지고 적용하게 되면 3,400이죠. 그 다음 기준 평균 수확량 3,500 큰 값하고 하잖아. 그죠? 그럼 3,500 크죠? 그 다음 2020년 값을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3,500과 3,500 중 누가 더 커요? 똑같죠? 그럼 3,500에 110%이지만 되잖아. 그죠? 어떤 경우 되더라도 뭐가 되겠어? 3,850 되는 것이 나오죠? 이해됩니까? 네, 그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850을 가지고 뭐로 나오게 돼? 4로 나누면은 A 값이 나오죠. 얼마 나오게 돼? 2,625 나오죠. 자, 그런데 봅시다. 여기서 뭐가 돼요? 이대로 적용하면 A 값 얼마 나오게 되면 기존 평균 수확량만 구한 겁니다. 평균 수확량 구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기준 평균 수확량 얼마 돼요? 2,625 A 값. B가 얼마 됩니까? 3,225 마이너스 2,625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4 나오면 이제 정합시다. 이거 헷갈리지 말고 1 마이너스 5분의 4 얼마? 0.2 아시겠죠? 1 마이너스 5분의 4 나오면 얼마? 0.4 1 마이너스 5분의 3까지 정도가 나오지 2까지도 안 나올 거야. 아시겠죠? 하지만 0.6 이렇게 규정식이 좀 한데 아시겠죠? 이거 뭐 1 마이너스 5분의 계산하지 마시고 1 마이너스 5분의 4 나오면 뭐가 돼? 0.2 1 마이너스 5분 3까지밖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게 얼마 돼? 0.4 이렇게 정리하면 빨리 될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뭐가 돼요? 5년 동안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장 좋죠. 5년 동안 보험 가입 얼마 되기 때문에 딱이죠? 그죠? 순수하고 요거만 찾으면 되잖아. 곱하기 뭐가 됩니까? B분의 C가 되겠죠. B 얼마 됩니까? 3,225 그 다음 뭐가 돼? C는 얼마 됩니까? 3,500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기준 평균 수확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바로 대괄호 치시가지고 아시겠죠? 바로 대괄호를 쳐서 뭐 해주면 됩니까? 수학 면적률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 된다? 85%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왜 그렇게 되냐면요. 여기까지 풀고 그만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왜? 우리가 평균 수확량을 가지고 할 때 이것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품목도 다 하다 보니까 대부분 뭐가 돼요? 여기까지 다 끝이고 끝을 내잖아. 그래서 차도 요 과정을 풀고 나가지고 마지막에 점을 찍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차 문제는 어떻게 한다? 처음에는 나누고 아시겠죠? 뭘 구할 때 조사 수확량을 환산식에 나누고 뭘로 나누고? 수확 면적으로 나누고 마지막에 뭐 하자? 곱하자. 그래서 차는 뭐가 된다? 나누고 곱하자. 아시겠죠? 이게 차에서는 요 개념을 항상 가져주시면은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 문제는 실수하지 않고 맞출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요 가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 조사 수확량을 뭘로 바꿔줘야 된다? 한산 조사 수확량. 그러면 평년 수확량을 넣으면 뭘로 바꿔줘야 돼요? 기준 평년 수확량을 나눠줘야 되죠.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나누기 수확 면적을 하면 기준 평균 수확 나누죠. 자, 조사 수확량 나오면 뭘로 바꿔줘야 됩니까? 항상 조사 수확량으로 바꿔줘야 되죠. 이때도 뭐 한다? 수확 면적률로 나누자죠. 그래서 평균 수확량 구할 때 뭐야? 나누죠. 그죠? 그리고 나와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뭘 구하게 됩니까? 기준 평균 수확량을 하죠. 여기다 뭘 해줘야 된다? 수확 면적률을 곱해줘야 되는 것들. 그래서 차는 뭐가 된다? 나누고 곱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A, B, C, B, C를 구하는 과정까지 뭐가 된다? 나눠서 계산해 줘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를 가지고 좀 골때기 낸다면 15점짜리 내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요.
평균 수학량과 조사 수학량만 제시해 줄 겁니다. 15년 전에 내게 된다면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해줘야 돼요? 평균 수학량 구하면 뭘 구해줘야 된다? 기존 평균 수학량 구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 이 가정수는 무조건 나누죠. 조사 수학량이 나오면 뭘로 바꿔줘야 된다? 항상 조사 수학량 해줘야 되죠. 그때 뭐가 된다? 수학 면적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15년째 나오게 되면 일반적인 평균 수학량 구하는 상식대로 공식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작업해야 돼? 뭘 가지고? 수학 면적비율 가지고 작업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아니면 수학 면적비율 어떻게 나올까요? 공이 똑같은 수학 면적을 적용하는 형태가 된다면 경량 면적과 실제 재배 면적을 제시해 주겠죠. 수학 면적비율만 주는 것이 아니고 수학 면적률 대신에 뭘 주게 될까요? 실제 경량 면적가 또는 재배 면적가. 그죠? 이러한 등을 광이 이러한 등을 제외한 면적, 제외한 재배 면적 이렇게 내주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우리 뭘 구해줘야 돼? 수학 면적률 구하는 또 한 단계를 거쳐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연도에 관계없이 수학 면적이 어떻게 된다? 똑같이 적용되겠죠. 이때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이 문제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하게 된다면은 가장 좋은 형태가 되는 것은 뭐가 있다? 무사고를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이 경우는 이렇게 좀 한번 좀 생각하고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제 되는 부분. 출제로. 첫 번째 뭐가 된다? 사고 발생 연도만 제시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사고가 발생했는 거. 그러면 나오는 개념이 뭐가 나와요? 얘는 표준 수학량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 뭐가 된다? 평균 수학량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좀 약간 그 하는 것 같아요. 뭐가 된다? 기준 평균 수학량이 나오게 될 거다.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사고가 있으니까 뭐가 돼요? 조사 수학량은 무조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환산 조사 수학량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이때 뭐 한다? 조사 나누기 뭐 하게 된다? 수학 면적률이라는 걸로 나눠줘야 된다는 뜻을 거죠. 그럼 구하는 거 쉽죠? 어떻게 됩니까? 얘와 얘를 비교하면서 뭐야? 조평호 개념을 해주시면 되죠. 그죠? 요것들. 자, 두 번째 뭐가 된다? 두 번째 유형은 가입 연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형태 되는데 이건 좀 힘들다 봐요. 이거 자체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입 연도를 우리가 무사고 때 가입 연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되어야 된다. 좀 제시하기가 힘이 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얘는 저는 정답 처리될 가능성이 엄청나 크다고 봅니다. 얘는 가입 연도를 가지고 어떻게 확정 짓는 건 없는 거지. 2024년도가 가입 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은 2020년 됐을 때 벌써 이거 부해낸 자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자료 가지고 뭐 타임머신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가입 연도의 개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24년도가 가입 연도는 아니라고 봐요. 무사고 연도의 가입 연도가 저는 봅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무사고 연도였다면 뭐가 된다? 그때에 대한 표준 수학량은 뭐가 된다? 2020년 값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내가 유명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무조건 하고 가입 연도는 2024년도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뭐가 된다? 저는 정답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된다? 세 번째는 뭐가 됐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뭐가 된다? 어느 값을 넣어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 문제.
이런 식의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값을 열어도. 그래서 이게 2024년도 값을 넣거나 어느 값을 넣어도 이건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있는 형태로 문제 낼 겁니다. 우리 풀어봤던 이 유형의 문제처럼. 그래서 요 문제 혹시라도 차 평형 수학형을 구하는 문제 풀다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럼 뭐 해주면 돼요? 두 번째 경우 내다봐 보십시오. 그럼 이걸 알고 있다면은, 만약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은 얘네들도 이 문제는 안 낼 가능성이 높아요. 차 자체를 가지고. 이 문제 안 내도 뭐가 돼? 낼 거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낼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온주 밀가면 된다. 어디를 내든, 비어를 내든. 작년, 저까지는 저까지는 종합이용 상품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걔는 좀 내기 힘들다고. 아니면 뭐가 돼요? 포도 같은 값수 사중 내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차 문제 가지고 좀 헷갈리고 힘이 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오거나 아니면 나오더라 무조건 나오는 게 좋겠죠. 몇 번으로? 예 형태로.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업무 방법서에 나와 있는 그 개념 가지고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최고 좋겠죠. 왜? 풀지 않고 몇 점 맞을 수 있어요? 최소 5점에서 몇 점? 15점은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지읍시다. 그래서 차 수학형 문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뭐가 됩니까? 첫째 뭘 해야 된다? 차 평형 수학량 산출면 첫 번째 해야 될 거 뭐가 된다? 나누자. 뭘로? 수학 면적률로 나누자. 나서 계산하자. 그죠? ABCD 구하는 방법 계산하자. 그 다음 뭐가 됩니까? 곱하자. 뭘로? 수학 면적률로 곱해주자.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야 된다? 수학 면적률 나누게 되는 거다. 수학 면적률로 곱하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차 수학량. 그래서 1과목에서 나오게 될 대표적인 문제가 차 수학량이 됩니다. 자.